램제트 마 3.27 플러스 특허 엔진 신기술. 미 정부 한국 엔진 개발 속도 세계 1위 카프-21 한국형 특허 엔진 생산 가동. 방위사업청, 방사청. 이 다음 달 초 15,000 파운드 포스 엔진 출력 단위, 급 국산 항공 엔진 개발 기본계획,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된 엔진은 14,771bf급인데 이보다 더 높은 성능의 첨단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는 것이다. 2037년까지 5조 원을 들여 국산 첨단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 총괄인 방사청은 공군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해 2023년 2월 국산 전투기용 엔진 개발을 선언했다. 현재 자체 기술로 만든 전투기용 엔진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국에 불과하다. 현재 4.5세대 한국산 전투기 KF-21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15,002bf급 F414에서 400 엔진이 들어간다. 엔진이 KF-21 한 대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 최근 첫 수출에 성공한 기동헬기 수리온에도 외국산 엔진이 쓰인다. 전투기의 세대가 높아질수록 고성능의 엔진이 필요한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도 외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것이다. 엔진 수출국들은 기술 수출을 통제하며 다른 국가의 첨단 엔진 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과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7만 8,500원만 3,500-3.44%. 두산에너빌릿 2만원 1,176.21% 등으로 구성된 민관군 협의체는 지난해 내내 15,002bf급 첨단 항공 엔진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왔다. 국과연이 항공 엔진의 개념 연구를 맡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엔진 설계안을 맡았다. 국과연은 양사가 제출한 설계안을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담아 방사청에 제출했다. 방사청이 다음 달 공개하는 것이 바로 이 로드맵이다. 한데 이 로드맵엔 엔진 개발 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 활용 방안은 빠져있다. 첨단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가장 큰 목적은 KF-21과 T-50의 뒤를 이을 5세대, 6세대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전투기를 만드는 체계종합회사 한국항공우주 52,700원 1,700-3.13% 산업, KAI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공엔진 로드맵 도출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가 개념 설계 초기부터 참여했다면 국산 항공엔진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을 바꾸면 그에 맞는 각종 시스템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엔진 그 자체를 개발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 엔진을 달고 전투기를 운용할 체계종합 업체의 큰 그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우주가 국산 엔진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이유도 있다. 한국항공우주는 KF-21 양산이 끝나는 시점에 차기 전투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외국산 엔진 탑재를 기초로 생산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국산 엔진을 차기 전투기에 넣게 되면 후속 개조 개발이 이뤄져야 해 사업 기간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사업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해 12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뒤늦게 엔진 개발 사업에 한 발 걸치기는 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 엔진 개발을, 한국항공우주가 항공기 체계 개발을 맡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산업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의 이런 행보가 항공엔진 개발에 뛰어든 다른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정부 측의 한 인사는 한국항공우주가 특정 업체와 손잡는 구도보다는 사업 전반에 참여하며 개발을 아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항공엔진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면 필수적인 사업이다. 정부도 항공엔진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육성하고 있다. 미래 국가 경제를 뒷받침한 기술이라고 판단해 나라, 국간을 열어 키우는 것이다. 각자 도생이 아닌 협력이 진짜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다. 2. 방사청. 폴란드 방산 수출 위기설에 방산협력 정상 진행 중. 방위사업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폴란드 방산 수출 사업 위기설에 대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은 정상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폴란드 수출 위기설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한폴란드 정부 관계자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방산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매체는 지난 8일 폴란드 정부 인사가 K2 전차 잔여 물량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내 방산업체 방문을 타진했지만 계엄 사태로 인해 계약이 무기한 보류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계약 규모는 총 10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폴란드 정상은 지난해 10월 방한 일정 중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한 바 있다며 계엄 전후 무기 수출 계약과 관련해 폴란드 측 정상 또는 주요 지휘자의 방한 관련 논의와 계획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계엄과 탄핵으로 우리 정부의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방산 수출 계약은 국내 방산업체와 구매국 정부 간 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방사청은 우리 측 계약 서명권자는 해당 방산업체라며 한국 정상이나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폴란드 측이 잠정적으로 3개월간의 잔여 무기 계약 데드라인을 잡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각 무기체계별 계약 추진 일정은 상이하다고 부연했다. 방사청은 K9 자주포와 천무 2차 수출 계약은 지난해 11월 말 발효됐다며 잔여 물량 계약은 폴란드 측 계획에 따라 2025년 말 또는 2026년 예정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은 2024년 내 체결을 예상했다면서 폴란드 현지 생산 방안 등 계약 조건이 1차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이 계속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3. 허바우시 이정엽 현대로템 부사장 24년 방산 외길 엔지니어 출신 큐 이정엽 현대로템 부사장은 지난 2002년 입사해 24년째 재직해왔다. 2016년 방산연구실장, 이사대우를 맡았고 방산기술연구소장, 2019년 방산영업실장, 2020년 등을 거쳐 방산사업본부장에 올랐다. 그의 이력은 방산부문에 집중돼 있다. 입사 이후 14년여간 연구개발, R&D, 실무를 담당했고 나머지 10년은 K2 전차 양산 및 수출, 미래형 복합무기체계 개발에 집중했다. 엔지니어 출신의 C레벨인 만큼 미래 먹거리 개발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현대로템의 행보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K2 전차 폴란드 수출이다. 당시 이 부사장은 폴란드 현지 기업들과의 방산 협력, 생산 방식 협상, 수출 모델 선정 등의 업무를 조율했다. 그가 방산 영업실장, 상무이었던 시점에 현지 맞춤형 전차가 제안됐고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장, 전무으로 승진한 2022년에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체결된 폴란드 1차 계약은 현대로템의 단일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다. K2전차 1000대 수출을 약속받았고 1차 납품분은 180대였다. 금액으로는 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폴란드 수출로 현대로템의 기업 가치와 재무 건전성은 크게 제고됐다. 폴란드 계약 전인 2021년과 지난해 말 매출 및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8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161.8% 급증했고 매출은 2조 8,725억 원에서 3조 5,874억 원으로 24.9% 늘었다. 또 30%를 웃돌던 차입금 의존도는 2022년 24%, 2023년 11%, 지난해 3분기 7%로 떨어졌다. 방산 부문이 높은 수익률로 철도 부문이 부진을 메웠다. 이 부사장의 다음 과제는 K2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또 차기 전차 개발, 미래 전장 구성 및 무기체계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 육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K2폐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외형은 기존 K2 전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능동방어 시스템, ES,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장치, 레이저 경보 장치, LWS,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등의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생존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다만 각종 요구 체계가 더해지면서 납품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현지 협력사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쟁점이 됐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폴란드 2차 계약은 해를 넘겼다. 차기 전차 개발, 미래 전장 구성 및 무기체계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 긍정적인 점은 이 부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것이다. 미래 전장 및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RD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대로템이 미래형 전장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가 방산연구실장이었던 시기와 겹친다. 그는 당시 여러 세미나에 참가해 미래 국방기술은 핵심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다. 로봇, 생물학, 사물인터넷, IoT 등 여러 기술을 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 AI 무기체계 웨어러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센서 개발, 국산화, 품질 안정성, 가성비 확보 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것이 그의 과제다.